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 기준 코픽스는 1.6%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코픽스는 은행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가상금리와 우대금리가 그대로라면 처음 대출받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코픽스의 변동폭만큼 대출금리가 변동됩니다. 지난 17일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아직 경제회복세가 뚜렷하진 않지만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 사고는 1,630건에 3,442억 원으로 전년에 372건에 792억 원보다 4.4배가량 늘었습니다. 보증 실적에 대비한 사고율도 작년엔 1%를 웃돌았습니다. 2015년만 해도 0.1%도 못 미쳤던 사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세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요. 정부는 전세보증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와 대출 금지 등으로 시장을 압박하면서 전세금 미반환 사고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에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깡통 전세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작년에 전세보증 가입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74.7% 늘어난 영향도 크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는 모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또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부동산 올인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투자 고민 많으셨다면 오늘 강의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서울 지역에 기회가 남아있는 두 지역 있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통해 확인하시죠. 맞습니다. 올해부터 투자자분들이 서울권역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투자할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제가 오늘 이런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다양한 규제 정책과 대내외적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감,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지가가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바로 투자의 삼박자가 바뀌는 지역, 획기적으로 바뀌는 지역, 즉 사람이 모이고요. 돈이 모이고 개발이 되는 지역의 지가와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런 투자의 그 삼박자가 모이는 지역 바로 어딘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심권에서는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의 중심에 바로 용산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에 3대 개발축, 즉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또 위쪽으로 경부선 라인에 서울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큰 수익, 앞으로 가장 지가 상승폭과 집값 상승이 높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강남권 중에서는 어디냐? 바로 삼성동 역세권입니다. 삼성동 GBC 라인, 즉 삼성 역세권과 9호선 봉은사 역세권, 또 탄천과 잠실 종합경기장, 바로 2호선 라인에 제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이 삼성동 라인 자체가 향후에 가장 큰 지가 상승폭과
아파트, 주택 가격의 상승폭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삼성동에 GBC 라인이 개발이 되면 상주 인구만 2만 5천 명, 유동인구 자체가 하루에 거의 5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예정이고요. 용산 또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면 정말 상주 인구 5만 명 가까운 인구와 이런 폭발적인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고요. 인구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죠. GTX A, B, C 노선 중에서 두 가지 노선이 삼성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 용산 역세권역에 들어오고요. 환경, 주거환경과 자연환경도 수많은 다양한 개발 사업과 한강변의 그런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지하 사업 등 이런 한강변의 가치를 끌어당길 수 있고요. 주변 지역의 개발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 획기적인 교통망의 확충, 거기다가 환경 가치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도심권에서는 용산, 강남권에서는 앞으로 삼성동 GBC 라인의 중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도자료를 좀 잠깐 살펴드리면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지역이 바로 어디냐. 삼성 역세권역의 GBC 글로벌 비센터고요. 강남뿐만 아니고 서울권역의 주택시장의 판도를 바꿀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05층, 서울에서 대한민국 가장 높은 규모의 타운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런 상업 업무 복합설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동 일대 부동산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강남권역의 그런 가치뿐만 아니고 한강변을 마주보고 있는 광진구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도 1차, 2차 수혜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악재라고 하면 뭐 한남 뉴타운 3구역의 시공사선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런 소규모 악재는 큰 의미는 없고요. 대규모 개발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나올까요? 그만큼 뛰어난 입지와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2.16 대책 이후에도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고가 아파트에 조정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강남권은 용산권역은 조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일부 지역의 일부 단지는 시세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강 대로변에 아세 아파트 특별기획구역, 특히 용산 공원 조성 사업들 조기 개장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코레일의 정부창 부지 개발 등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국제업무단지, 용산 마스터 플랜, 미군기지 반원에 따른 민족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투자자분들은 강남권에서는 삼성동 GBC와 얼마나 가까운지 접근성에 따라서 도심권역에서는 용산 역세권과 경부선 라인과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지에 따라서 지가와 집값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두 핵심적인 지역들을 파악하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가져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포인트 딱 정리해 드리면 강남은 앞으로 삼성동 GBC 라인이고요. 도심권은 용산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성동 GBC의 수혜지역, 1차 수혜지역이 있고 2차 수혜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수혜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또 용산권역은 용산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이 가장 큰 투자 개발축과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삼성동이나 용산권역이나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바로 입지입니다.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임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좋은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고요. 또 향후에 GTX A, B, C 노선 등 향후에 다양한 전철 역세권역이 개통이 될 예정이고 전반적인 지가는 삼성동이나 용산권 굉장히 많이 가격대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잘 찾아보시면 이런 수혜지역, 1차, 2차 수혜지역 중에서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재개발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서 떠오를 예정이고요. 재개발이 가능한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남은 삼성동 GBC 라인인데 도심권은 용산 역세권이죠. 각 지역들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삼성동 GBC 3조 7천억 원. 그래서 잠실권과 지하도시까지 개발을 하면 약 8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투자할 예정이고요. 연면역 자체가 16만 제곱미터,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타워와 상업 업무 숙박시설들, 컨벤션 센터가 들어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착공이 돼서 앞으로 3, 4년 후엔 2024년이나 4년도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약 200조 원이 넘는 경제적인 이익과 상주 인구만 2만 4천 명이 근무하고요. 그 주변 지역에 지가와 수익형 부동산의 시세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 과거의 자료지만 말씀드리면 약 35조의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 트리플1, 100층이 넘는 규모부터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가 약 25개 동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2020년까지 토지 정화 사업과 사업자 선정, 앞으로 4, 5년 후에는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만 8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동과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그런 랜드마크 개발 이슈가 계속해서 뛰어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삼성동 GBC의 수혜지는 어디냐? 바로 삼성동 GBC 종합경기장 주변 지역 강남권역이 1차 수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투자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분 시세가 아파트 가격도 평당 6천에서 7천대 형성돼 있고 투자 금액 자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바로 한강을 건너가시면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2호선과 7호선이 다니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지로서의 가치가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역은 개발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 국제업무단지, 캠프킴, 서울 역세권을 아우르는 경부선 라인의 주요 역세권역의 개발이 확정된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이런 3대 개발주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하시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큼직한 호재들 가까이에 있는 지역들로 꼽아주셨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용산구 청파동이라고 하셨는데 각 지역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강남은 삼성동, 도심은 용산권인데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 현재 가치로 봤을 때는 강남구 삼성동이 가장 뛰어납니다. 하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용산이 단연코 넘버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중 역세권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권이나 용산 역세권, 특히 삼성 역세권 같은 경우는 배후 2차 수혜 지역으로서 소액 투자와 한강변 개발이 가능한 이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 2차 수혜 지역으로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개발 시점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과 매물에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전세를 활용한 소액 투자. 게다가 뛰어난 입지와 개발 가치로 인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겠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운때가 맞으실 때는 개발이 확정됐을 때는 프리미엄이 6억 이상 붙어갈 수 있는 그런 중대형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과 종목들을 선정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투자의 방향을 맞춰 나가신다고 했을 때는 향후 올해부터의 투자 수익을 크게 제일 많이 얻어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대형 개발 호재 이슈로 인해서 투자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두 지역을 살펴봤고요. 오늘 정보 체크 시간에 이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일권 대표와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래요.
자, 일단 한강변에 입지이면서 한강 건너편의 호재까지 기대를 해보라고 한 지역입니다. 입지 둘러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역의 가장 큰 개발 이슈는 뭐다? 바로 삼성 역세권역의 글로벌 B센터입니다. 바로 글로벌 B센터와 삼성 봉은 역사까지의 지하도시와 잠실 종합경기장 마이산업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무려 상주 인구만 자체가 2만 5천 명이 넘는 인구가 8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남 역세권역의 테헤란로의 개발축이 삼성 역세권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1차 수혜 지역은 강남권.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넘사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 1억 정도로 가지고 투자를 해서 개발 가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직선거리 3km, 청담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를 넘어가시면 바로 광진구 자양동 라인이고요. 특히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라인 또 각 핵심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자양동 라인 중에서도 개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잘 선정해서 투자했을 때는 삼성동 GBC 라인의 직접적인 수혜와 자체적인 한강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수혜를 두 가지의 그런 큰 투자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강 바로 건너편에 현대차 GBC 조성이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개발 호재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강남권역의 가장 큰 개발 이슈인 105층 규모의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 B센터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그에 따른 폭발적인 일자리와 수요층 자체가 강남권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바로 한강변 맞은편에 있는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예정이고요. 광진구의 3대 개발주, 중공 역세권과 구의 강변 역세권, 또 건대 입구 역세권역의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예정입니다. 광진구권역의 저평가된 이유가 이런 개발 이슈들이 10년 전에 나왔지만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구역의 주거상업 업무시설의 개발 계획들, 또 동서울터미널의 스타필드로 대변되는 상업 업무시설 개발, 또 그 건대 입구 역세권, 구의 자양, 또 강변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 확정됐거나 이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지금은 이주를 하고 공사에 막 들어갔지만 앞으로 올해 말 내년이면 정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촌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 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 개발 예정지에 잘 선정을 저희와 함께 하셨을 때는 한강변을 남향으로 볼 수 있는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큼직한 호재와 대비를 해서 좀 가격 경쟁력은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한강변이 바라보이는 이 투룸, 광진구 자양동에서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강남권 접근성, 특히 삼성 역세권역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마용성 지역보다 좋은 지역이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 자양동 라인이고요. 투룸 기준으로 해서 시세는 2억 6천 플러스 마이너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임대가 또한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1억이나 1억대 초반에 정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지역 자체는 투자의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임대가 너무 잘 나갑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할 필요 없고 임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임대가는 높게 올라가고 있지만 매매가는 아직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억 초반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또 개발 시점까지 임대 걱정할 필요 없으면서 개발의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1구역과 7구역, 12구역 개발이 확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중심 쪽으로 개발의 방향을 잡아주실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그중에서도 한강변 강남 접근성 최고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삼성동 글로벌 비센터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입니다. 특히 구의강변 건대 역세권 개발이 되면서 개발이 압력이 커지고 있고요. 개발 예정지를 잘 찾아서 투자했을 때는 큰 폭의 시세 차익과 입주권까지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투자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투자처 바로 광진구 자양동의 투룸으로 점검하고 왔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인데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역세권에서 오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가격은요. 약 4억 1,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역세권 개발 한창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참 많은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 역시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청파동 입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도심권역은 앞으로 용산권역의 개발 가치, 접근성에 따라서 지가와 아파트값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개발의 3대 축입니다. 서울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 또 아래쪽으로는 국제업무단지를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이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주변에 삼성과 메리츠 종금의 금융회사의 타운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서계 특별기획구역, 청파 1구역 개발이 확정돼 있습니다. 특히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또한 개발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올해 내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청파동 일가 라인은 서울역의 접근성,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용산 민족공원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단부 쪽으로는 캠프킴이라는 대형 개발 이슈가 자리 잡고 있고요. 서계 특별구역, 또 청파 1구역, 후암동 재건축 특별계획구역이 개발을 함에 따라서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앞집, 아랫집, 옆집이 다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은 시간 문제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개발의 시세 차익과 그런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의 시간 문제라고 하셨는데 개발이 또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서울 역세권과 용산 역세권역의 마스터 플랜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은 한화그룹에서 정말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브랜드 타운화 사업을 할 예정이다. 특히 상업 업무시설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지가나 개발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의 지가를 크게 올릴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역 마스터 플랜과 서울역 통합 개발과 철도 지중화 사업도 다양한 서울역 개발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GTX A 노선 착공 들어갔고요. 서울 역세권 공사 중에 있습니다. B노선 조만간 착공 들어가면서 신안산선 B노선과 수색과 이 광명 간의 KTX라는 신규 노선이 앞으로 3-4개가 추가적으로 개통됨에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교통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의 수혜를 바로 얻어갈 수 있는 입지를 갖추면서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남영 역세권 2정거장이면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부선 라인의 다양한 개발 축의 호재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에 문의를 주실 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가격 아니겠습니까? 청파동에서 지금 투룸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청파동 라인 4억대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역의 이런 주택은 4억대 초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 임대가는 약 2억 1천에서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는 약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역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중기적인 시세 차익과 장기적으로 개발 가치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고요. 특히 서울역 마스터 플랜과 북부 역세권, 경부선 지하와 용산 민족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청파동 일가 라인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P 신안산선 한화그룹 타운 비즈니스 사업의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 특히 서계 청파 1구역 또 후암 재건축 개발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따라서 개발 예정지입니다. 따라서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시세 차익, 큰 폭의 시세 차익 얻어갈 수 있으면서 좀 장기적으로는 서울 역세권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으로서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구 청파동까지 다녀왔고요. 오늘 만나본 두 지역 조금 더 자세하게 방송 시간 이외에 따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 무료 상담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산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의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살펴드리는 자리니까요. 1:1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5.7로 전월 대비 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과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래 전화, 문자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보시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도심재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두 지역 떠나볼 텐데 오늘의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종로 쪽하고 논현동 쪽을 가볼 텐데요. 종로 쪽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투자하시기에 매우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논현동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이쪽은 실제로 거주하시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도 하시고 실거주도 하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두 지역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 그리고 투자와 거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부동산은 입지가 생명이라고 하지만은요, 특히나 오늘 만나볼 부동산은 종로구에서 찾기가 힘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지가 생명이 될 것 같아요. 입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아파트 매물이 소중하고 귀한 지역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입지부터 좀 지하철 중심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은 1호선 종로 5가역 도보 한 4분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동대문역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4호선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위치다. 동대문역에서는 한 5분 정도면 도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버스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집 앞에 버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닌다고 해도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조금 멀리 가면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의 이런 아파트 같은 매물은 바로 앞에 버스 노선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면에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인구 자체가 좀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상주 인구도 물론 많지만 아까 제가 상업지역으로 삥 둘렀다고 했는데 정말 동대문, 남대문, 명동 그리고 중간중간 있는 비즈니스타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상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 인구가 70만 명이 넘어가고요. 유동 인구가 한 1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동대문만 추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곳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내가 혹여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살 때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곳은 상업적으로 분명히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갖추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직접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종묘 있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이쪽 DDP로 바뀌어서 녹지 공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힐링을 누리시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걸어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또 낙산공원이 저는 요즘에 새로 가봤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으셔도 낙산공원 한 바퀴만 쭉 돌면 일부러 찾아와서 내가 운동하는 곳을 집 앞에서 편안히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편안히 운동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로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주말에 대학로 가면 젊은 친구들 또 일부러 나와서 힐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노래도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공간들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시기에도 굉장히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네, 종로니까 대중교통 정말 편하죠. 그리고 가까이에 명동이나 동대문이 있으니까 볼거리, 즐길거리도 참 많고 녹지까지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살짝 소개를 주실 때 투자하기에 좋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지역 자체가 호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투자를 하시려면 미래 가치를 항상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어느 정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40-50년 된 굉장히 좀 허름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좀 바꾸자 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면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좀 투자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소개해 드리는 아파트 매물에서 가장 가까운 호재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가까운 호재는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이제 국내 패션 산업의 좀 중심으로 좀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제 하나하나씩 차츰차츰 진행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사실 동대문 쪽과 연계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동대문도 지금 국내 패션으로의 메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옷을 사러 일부러 나가시는 곳이고 동대문 하면 의류가 생각날 정도로 이제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옷 사러 가는 곳이라고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곳과 연계를 해서 국내 패션 산업의 메카로 좀 같이 좀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가 된다면
된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도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립의료원 일대 인재를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그 안에 하나하나씩 많은 것들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호텔 같은 숙박시설도 들어가고요.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음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음료도 먹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들도 들어가고 볼 수 있는 영화관이나 한마디로 좀 논스톱으로 모든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직주 근접에 좋은 편안한 곳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노후화가 된 이제 율곡로가 차츰차츰 변화가 되는 사업인데요. 예전에는 낮은 소규모 공장들도 있었고 좀 굉장히 오래된 매물들도 많았는데 지금 차츰차츰 새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첫 번째 골목은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골목골목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해서 두 골목 가보고 세 번째 골목 가보면 여기가 종로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된 곳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두 번째 골목 가보고 세 번째 골목 가봐도 좀 중간중간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겼고요. 맛집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일부러 그 골목을 찾아온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는 땅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된다면 굉장히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마지막 이거랑 연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서울 4대문 도심재생 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호재를 전부 다 통틀어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낮은 건물을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미 대기업이 크게 개발이 돼서 상주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종로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더욱더 가치 있는 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매우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임장을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 동대문 패션 사업의 메카가 되는 지역이라서 수요는 참 넘치지만은 아파트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아파트가 희소한 지역에 종로구 종로 5가인데 그러면 투룸 아파트 과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비싸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실 때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평가 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합리적입니다. 일단 매매 시 한 3억 3,500에서 3억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는 2억 9천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전세 시 실투자 금액은 한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월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 금액은 약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되는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가격대가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가격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 지역을 지금 가보면은 4, 50년 된 오래된 건물도 많지만 그만큼 속속들이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지역은 사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실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간혹 살아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을 때도 주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편의시설들은 물론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매물 근접한 곳에도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나중에 임대 놓으셨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이 꼭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요즘 아파트 같은 매물에는 주차장 없는 곳이 없지만 특히 이런 지역일수록 주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괜히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임대 놓으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주차장이 꼭 있는 매물로 선택을 하시는 게 가치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에 주변의 잠재적 수요층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월세 매달 꼼꼼히 받아서 좀 연금처럼 생활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연금형 투자를 하실 때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넘치는 곳인지 그리고 월세가 이 정도 나오는데 이 월세를 감당할 만한 탄탄한 수요층이 주위에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투자할 지역의 주변을 좀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수요층도 확인해 보시고 또 주변 환경, 주차나 편의시설 등 좀 이런 점을 유의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딱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저는 임장활동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의 말을 100%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와 함께 임장활동을 하셔서 지하철과의 거리는 맞는지 내가 앞에 편의시설들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대화도 많이 나눠보시고 내가 괜찮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연락을 주셔서 팀장님과 함께 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사항들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살펴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합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 사이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셨는데요.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올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강남 지역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역시나 입지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이곳에 살고 싶지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정말 나가보고 경험을 해보면 투자 가치도 너무 좋고요. 또 직접 살았을 때 만족도도 너무 좋은 지역입니다. 일단 교통적으로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로 접근을 먼저 해드릴게요. 지하철로 만나보시려면 한 7호선, 9호선 두 개의 노선을 5분 이내로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7호선은 논현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9호선은 신논현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가보면 이제 강남대로가 쫙 나옵니다. 지나가다 보면 항상 중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버스 정류장인데 한 140여 개의 버스가 오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시고 또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을 오가는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는 제가 볼 땐 서울시에서 넘버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강남역이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약속 잡을 때 몇 개 이제 떠오르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친구랑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또 영화를 볼 때도 아니면 병원을 갈 때도 모든 것이 다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차를 타고 그곳을 찾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생활 편리시설에서는 100%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투자 좀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려면 수요층을 분석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일단 테헤란로가 가깝게 있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면 거의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점심시간에 테헤란로 가보면 아실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지 모를 정도로 길거리에 정말 부딪힐 정도로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요즘에 워라밸을 많이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주 근접, 직장과 가까운 곳에 많은 분들이 집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이 잠재적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 차병원 사거리가 의료 특화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쪽에 많은 의료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다 채우려면 의료인들도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인들도 많이 늘어나서 그쪽에서도 수요를 잠재적으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실 걱정은 정말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강남대로를 옆으로 끼고 있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고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은 개발 호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강남구 논현동에 집중해서 어떤 것들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저는 가장 큰 호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집중해야 될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업은 뭐 지어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나중에 마무리가 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국제 업무나 뭐 전시, 컨벤션 문화, 스포츠 이런 마이스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서울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무리가 되면 사실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곳 그리고 상주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진행을 하고 있는 GBC 빌딩입니다. GBC 빌딩이 최고 105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05층 그냥 생각만 해도 굉장히 높잖아요. 1층, 2층 많은 분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정말 북적북적한 곳이 되겠고 그게 곧 잠재적 수요층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의 매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을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좀 연계를 해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몰고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형성이 되나 말씀을 드리면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지고요. 지하 6층 규모로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곳은 철도 통합역사도 들어가고 버스 환승센터나 뭐 공항 터미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환승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일부러 가지 않았던 곳인데 이렇게 모든 교통이 하나로 모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될 것이므로 중간중간에 이제 있는 매물이나 아니면 그 지역 이제 주변을 삥 두르고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사업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의 허브로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몰려서 한 유동인구가 하루에 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호선 활성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9호선은 많은 분들이 황금 노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급행이란 노선도 있고 저도 급행을 한번 이용해 봤는데 정말 처음에 신세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빨리 도착을 해서 정말 9호선이 다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대중교통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9호선이 뚫리는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졌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지역도 9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지금 또 신분당선 연장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길이 열리면 좀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지역은 투자 가치 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눈여겨서 좀 볼만한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9호선까지 지나는 지역 가까이에서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투룸 가격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비싸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남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매 가격이요. 4억 3,500만 원에서 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세 시 3억 천에서 한 3억 5천만 원 예상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는 1억 원에서 한 1억 2천으로 접근 가능한 매물이고요. 월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3천에 월 120에서 140인데 굉장히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예상되는 지역의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월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와 투자 목적 모두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한희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팀장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과 함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